네, 노멀 모드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노멀 모드 중에 Finite Dimensional Case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다들 이런 오실레이션 시스템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클래시컬 메카닉스를 배울 때. 근데 이걸 배울 때 이걸 왜 배워야 되지? 그냥 하나의 물리 문제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당시에는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양자역학이라는 게 저는 이 n 차원,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디멘셔널한 벡터 공간에서 무한 차원의 벡터 공간으로 넘어가는 그 익스펜션이 되게 큰 변화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볼 때. 그런 측면에서 유한 차원에서의 어떤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대각화하고 이런 가장 정형적인 문제, 수학적인 기술을 볼 수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저는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팅을 해볼게요. 이제 김상욱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이제 우리 우주는 좌표계를 놓음으로써 원점과 단위를 가진 좌표계를 놓음으로써 수학 문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계가 있다고 알고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로부터 변이를 x1, x2라고 할 때, 그리고 이니셜 벨로시티가 없다고 해볼게요. 처음에 그냥 탁 놨어요. 이런 좌표계에 물체를 탁 놨다고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 equations of motion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initial state가 처음 위치는 우리가 임의로 주어질 거고, 그리고 처음에 velocity는 전부 0이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거 뭐가 궁금할까? 이걸 구하는 게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거죠. 이거는 시간이 지날 때 x1과 x2가 어떤 관계를 갖고 움직일까? 시간에 따라서 이걸 구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미분 방정식, 이제 변수가 한 개인 1변수의 미분 방정식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이 미분 방정식 솔루션 셋을 기술할 때 어떤 티피컬한 벡터 스페이스를 잡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워낙 티피컬하니까 이게 그렇게 괴리감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잡아볼게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벡터 공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순서쌍이 이 이름들, 엘레먼트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티피컬한 덧셈, 성분끼리 더하고 성분끼리 스칼라 곱을하고, 그리고 성분끼리 더해서 곱하는 내적을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당연히 저희가 알다시피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이뤄요. 내적 공간을 이루죠. 그리고 이거를 물리적으로도 바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1m만큼 이동한 거, 그리고 그러니까 죄송해요, 1m가 아니라 요런 시스템끼리 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에 있는 시스템이 얘가 하나의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이게 끊기면 안 돼서 계속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다른 개가 있고 얘는 뭐 x1 프라임만큼 가고 x2 프라임만큼 같다고 할 때, 그럼 저희는 이 두 개의 개를 더할 수 있죠. 어떻게? 컴포넌트끼리 x1 더하기 x2만큼 간 다른 개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조금 더 많이 갖고 얘도 좀 더 많이 갖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스칼라 곱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필드가 나오는, 어떤 필드 값이 나오는 스칼라 값이 나오게 성분끼리 곱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물리에서도 되게 직관적으로 이 정도의 레벨에선 되게 직관적인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구상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쓴 거는 이 물리적인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불과하거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되게 티피컬한 베이시스를 잡을 수 있죠. 물론 얘는 올소노멀 할 거예요. 이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잡으면 저희는 항상 이거랑 같은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그러니까 이 올소노멀 베이시스 덕분에 저희는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끼리 아이소모르피즘하게 사실상 같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여긴 너무 티피컬하기 때문에 완전 같은 집합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2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한 10초 정도 건너뛰셔도 되는데, 제가 나중에 풀고 싶은 궁금증이 생겨서 여기 미리 적어놨습니다. 키워드는 이제 아핀 공간 그리고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스페이스인데, 사실 이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스페이스, 이 R2 공간, 이 N2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이미 코디네이트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죠. 근데 코디네이트는 라는 게 있다는 건 사실 베이시스가 이미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베이시스를 잡지 않고도 코디네이트를 얘기할 수 있어요. 1,3이면 이게 첫 번째 성분이다. 그럼 사실 이게 우리가 i랑 j를 베이시스로 알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걸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 이 2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아니라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 자체인 이런 게 없는 아핀 공간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학생인 거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답을 알게 되면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똑같이 티피컬하게 같은 아이소모픽한 스페이스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올소노멀 베시스를 찾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arbitrary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미의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원소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심볼이에요. 그래서 전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딱히 안 그렸네요. 굳이 안 그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걸 이미 안다는 가정하에 저는 얘기를 하는 거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쵸,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누고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면 여기의 원소랑 여기 원소 여기 원소 사실상 다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같은 원소인데 이름만 다른 거. 얘는 x1, x2라고 하면 얘는 그냥 얘를 이렇게 적은 거, 이런 차이다라는 거예요. 굳이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방정식을 이 R2 공간에서 쓰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처음 저희가 풀어야 되는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그쵸. 그리고 이거를 V라는 임의의 공간에서 표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심볼이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여기 있었네. 그림을 괜히 그렸네. R2 공간이 있죠. 여기랑 V라는 공간이 있죠. 이 둘은 사실상 같아요. 여기 원소랑 여기 원소랑 사실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건데, 여기에 x1, x2가 있을 때 여기에 x라고 적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다른 거고, 예. 여기에 시간의 의존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어떤 한 벡터를 특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t가 1초일 때 이 벡터를 특정하고 이 벡터는 정확히 여기에 대응되고, t가 2초일 때 이 벡터를 특정하고 얘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의 변함에 따라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동을 하겠죠. 그런 얘기고, t 디펜던트하게 계속 해당되는 벡터가 바뀐다는 얘기고, 여기서 벡터를 하나 뽑았을 때 이거의 미분한 벡터를 저희는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그랬을 때 이 V라는 스페이스에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다시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시간에 대한 미분, 그리고 요거는 행렬이 곧 선형사상이 될 테니까 R2 공간에서의 행렬이 V에서의 선형사상이 되겠죠. 어떤 선형사상이 될 거고, 그리고 다시 벡터, 이게 저희가 표현하고 싶었던 미분 방정식의 가장 추상적인 꼴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이 미분된 벡터의 말을 굉장히 흐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참고로 제 생각이에요. 제가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엄밀하게 이해를 하는 과정이 있으려면 펑셔널 아날리시스를 나중에 공부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아직 제 수준에서 이해한 바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 두 집합이 완전 같다 했죠. 그리고 요 기호 xt에다가 xtcat 요 녀석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떤 벡터를 계속 특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벡터에 특정한 건 얘를 정확히 따라갈 거고, 얘랑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R2 공간인데 잘못 적었죠. 그랬을 때 저희는 얘를 알면 얘를 미분한 값을 알 수 있잖아요. 걔가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얘가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에 대응되는 애를 여기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니까 얘에 해당하는 벡터를 다시 여기로 옮겨줬고, 얘를 다시 미분한 게 이름만 바뀐 게 얘가 되더라 라는, 그러니까 사실 다 같은 거죠. 뭐 층수를 더 늘려도 똑같을 거예요. 다 똑같은 애를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소모피즘이 이 시간에 대한 미분을 보존하게끔, 아이소모피즘이라는 요 관계가 이 미분을 이렇게 보존하도록, 미분해도 사실상 이름만 다른 거도록 미분 자체를 정의하면 되겠죠. 이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분을. 지금 제가 페이지를 11개나 만들어서 내용을 까먹었는데 잠깐 볼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개의 층이 있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바로 나온 녀석, 티피컬한
베이시스를 한번 거친 녀석, 추상적인 녀석, 어떤 것이든 생각이 나지 않지만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는 녀석. 저희가 층을 하나 더 추가해보고 싶어요. 층을 하나 추가할 때 우리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은 also normal basis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죠? also normal basis에 하고 also normal basis를 찾으면 되는데 다행히도 여기서 너무나 also normal basis를 딱 찾아야겠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있죠. 얘가 Hermitian operator예요, 잘 보면. 그래서 Hermitian operator는 이런 명제가 있죠. There exists also normal basis consist of eigenvectors of omega. 이런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죠. 그래서 얘 아이겐벡터들을 구하면 걔는 also normal basis를 형성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겐벡터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겐벡터를 구했어요. 아이겐벡터는 어떤 V에서 어떤 점에 해당되는 하나의 벡터겠죠. 근데 이 아이겐벡터는 마찬가지로 R2 공간에 같은데 위치가 찍힐 거고 걔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R2가 가장 식을 직접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R2에서 구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적은 거고. 그리고 참고로 요 also normal basis 얘가 딱 봐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뭔가 양자를 보신 분이라면 이제 얘가 측정했을 때 나오는 게 되는 거고. source of normal mode 약간 그러니까 진동을 할 때 모든 질량원들이 전부 다 같은 상태로 진동하게 만드는 걸 저희 normal mode를 하거든요. 뒤에서 다시 정확히 언급을 하겠지만 그거의 소스가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상태이다. 물리적으로도 어떤 한 상태의 특정이 되겠죠.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스프링 달려 있을 때 얘가 딱 정확히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즉 이만큼 루트 2분의 1m 가 있고 얘도 루트 2분의 1m인 만큼 간 상태에서 라는 상태에 딱 특정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게 저희가 구하고 싶었던 아이겐 벡터들이고, 그랬을 때 이 아이겐 벡터는 also normal basis를 구한다는 건 사실 기정사실화가 된 거니까 얘를 우리가 체라는 기호를 써서 뭐 간말 써도 상관없지만 체라는 기호를 써서 also normal basis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층이 하나 더 생기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also normal basis를 이용해서 사실상 같은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저희는. 그러면 이 마지막 이걸 저희가 체 공간이라 할게요. 체 공간에서는 너무 자명하게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 요 오퍼레이터는 행렬이 되겠죠. 다시 행렬이 되는데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이 돼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벡터도 다시 컴포넌트, 우리가 궁금한 컴포넌트로 쓰여지겠죠. 참고로 요 i라는 기호는 컴포넌트입니다. 그 주어진 x의 i번째 컴포넌트예요. 너무 자명한 기호랑 사실 언급을 굳이 안 해도 되긴 한데, 그랬을 때 이렇게 이게 대각화돼서 너무나도 쉬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선형 미분방정식 꼴이 나오죠. 심지어 우리가 제일 먼저 일반 물리에서 배우는 그 꼴이 어떻게 되죠? 바로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니셜 밸류가 제로기 때문에. 그랬을 때 사실 저희는 이 이니셜 얘를 알아요. x 이걸 무슨 교라지? 1 서브 i 제로. 그러니까 죄송해요. 아무튼 못 읽겠네. 이거를 죄송합니다. 얘를 알 수 있죠. 왜냐면 저희는 사실 x1 제로랑 x2 t가 0일 때 얘네를 아는 건데, 얘를 아는 건 사실 저희가 이 체랑 배를 전부 알기 때문에 이걸로 돌리는 건 1도 아니고, 다시 얘를 시간에 대해 저희가 구할 수 있죠. 얘를 알게 되면. 그래서 이걸로 다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아는 거죠. 저희가 궁금해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랬을 때 적어봅시다. 가장 추상적인 이건 다시 V 스페이스로 돌아왔죠. V 공간에서 얘는 이런 식으로 성분끼리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저는 말했죠. 얘가 다행히도 이제 요 체 공간을 also normal 하니까 이 첫 번째 컴포넌트는 이렇게 내적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내적을 통해 구하고 이거 줄였으면 이렇게 되고, 뭐 이걸 프로파게이터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게 에센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이름의 에센스는 아닌 것 같고, 다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에센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허미션 오퍼레이터다 새로운 베이시스를 구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반해를 구한 거죠. 일반해가 아니라 유일한 해를 구한 거죠. 유일한 해를 구한 거고, 이제 이니셜 밸류를 사실 저희는 그냥 어떤 의미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진짜 한번 줘보자고요. 가장 간단한 심플리스트한 형태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멀 모드의 소스가 되는 이 also normal basis 중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첫 번째를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 넣어보면 되겠죠. 여기 얘가 요 녀석이 된다면 그러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0이 되겠죠. 얘가 날아가고 얘만 남겠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1t에다가 첫 번째 벡터가 되는 이런 꼴이 될 테고, 이거를 다시 v 스페이스에서 r2 스페이스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이걸 물리적인 스페이스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얘는 잘 보면 첫 번째 질량이랑 두 번째 질량이랑 같은 진동수로 움직이죠. 봐요. 원래는 얘가 두 개가 섞여서 되게 지저분한 코사인을 덧셈으로 막 진동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래도 그 최소 공배수에서는 딱 다시 시계 태엽 돌아가듯이 같은 위치에 돌아가는 순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진동수를 갖는다고 보긴 어렵지요. 이 개의 진동수가 뭐야? 라고 하면은 대답을 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 경우에 진동수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로 딱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시스템에 있는 개를 노멀 모드라고 하고, 당연히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개의 디멘션만큼 나올 겁니다. 디멘션이 2였고, 그래서 두 개가 나온 거죠. 사실 에센스는 허미션 오퍼레이기 때문에 올소노멀 베이시스, 대각할 수 있는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고, 심지어 그게 올소노멀 베이시스라서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리얼, 이게 양자역학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리얼이면 뭐죠? 관측이 되죠. 그리고 올소노멀이에요.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갖죠. 사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올소노멀리티랑 컴플리트네스를 사실 합친 거긴 한데, 아무튼 이 두 개가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간다는 얘기인데,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갖는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체를 이용해서 이 새로운 층을 쌓을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층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겐밸류라는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가 된다는 거는 이제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대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을 저희가 아는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 t는 0일 때 푸사이 값이 주어지면 이걸 만족하는 파동함수는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이 유일성 정리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 i는 사실 복소수로서 이 파동함수의 어떤 복소수 조건으로서 들어가는 거고, 하바는 사실 이 시간 단위 그리고 에너지 단위를 이렇게 넘기면 줄 세크가 되죠. 그래서 이 단위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면, 식을 이렇게 봐보면 이제 무차원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봐볼게요. 그리고 이 해밀토니언은 언제나 허미션 오퍼레이터인 걸 알 수 있죠.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로 구성된 올소노멀 베이시스로 구성된 아이겐벡터들을 찾을 수 있죠. 죄송합니다. 아이겐벡터들로 구성된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H 베이시스라고 할 때 각각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요런 1차 미분 방정식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얘를 알기 때문에 처음에 파동함수를 알기 때문에 각 성분의 이니셜 밸류를 알고, 그러면 각 성분을 전부 다 구할 수 있고, 모든 시간대에 대해서 모든 시간대에서 다 구하면 이 성분들을 다시 선형결합을 하면 저희는 전체 파동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